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람들 사이에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가요 벌써 2년 가까이가 돼갑니다. 예. 만나서 대화를 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보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요, 무슨 말부터 하지? 막 이렇게 머쓱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럴 때 좀 대화를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는 비법 뭘까요? 예, 저도 이런 경우를 좀 자주 접하는데 상대방한테 뭘 묻기보다는 자기 근황을 먼저 얘기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날씨 얘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의 얘기를 먼저 꺼내는. 그렇죠. 또 다양한 분야에 아는 것이 많은 분들이라면 대화를 이어가기는 한결 쉬울 텐데 평소에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둔다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도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주실까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이 책. 한강 작가님 하면 몇 해 전에 맨부커상을 수상하신 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970년 광주에서 출생을 했고요. 93년에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서울의 겨울이라는 시 4편을 실으면서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요. 이듬해인 1994년에 이제 서울 신춘문예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붉은 닷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등단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소년이 온다, 이 책이 많이 읽혔죠. 그리고 2016년 흰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을 발표했고 2016년 5월에는 채식주의자로 이 책을 같이 번역한 그 데보라 스미스와 함께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설 흰으로도 2018년 또 한 번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어떤 소설이라 볼 수 있을까요? 예,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가인 그 주인공 경하가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눈 내리는 벌판, 그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가 마치 묘비처럼 서 있는데요. 무덤들이 모두 바다에 쓸려가기 전에 뼈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쩌지 못한 상태에서 꿈을 깹니다. 경하에게는 인선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경하는 그 영화 작가인 인선이와 함께 꿈속에서 봤던 것들을 영상화하는 작업을 계획을 했지만 인선이는 이제 영상 제작하는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주도로 돌아가 목공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겨울 어느 날 경하는 제주도의 어느 병원에서 급히 연락을 받습니다. 인선이 통나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두 손가락이 잘려 봉합수술을 받은 거죠. 인선은 갑작스레 그날 아내 자신의 그 제주집에 가서 혼자 남아있는 새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경하는 그 인선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길로 서둘러서 제주로 향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인공 경하가 친구 인선의 전화를 받고 이런 사정으로 급히 제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다친 친구를 대신해서 새를 돌보기 위해 인선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이게 본격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때 그 제주는 폭설과 강풍에 휩싸여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가 매우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작적으로 찾아오는 그 고질적인 두통에 시달리면서 경하는 가까스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인선의 집으로 갑니다. 정류장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인선의 집까지 눈길을 헤치고 산을 오르고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인선의 집에서 경하는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얽힌 인선의 가족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온 가족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아버지와 부모와 동생을 한날 한시에 잃고 오빠마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채로 언니와 둘이 남겨진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와 함께 학살 이후의 시간을 살아내면서 오빠의 행적을 찾는 일에 수십 년을 바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선의 어머니 그 정심의 고요한 싸움, 그리고 이제 폭설로 고립된 외딴 집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 아래 펼쳐지게 되는데요. 빛과 어둠 사이를 가르며 영혼처럼 느리게 하강하는 그 수만의 무심한 눈송이들 속에서 이곳에 있지 않은 사람을 간절히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정심에게서 인선에게로, 그리고 인선에게서 경하에게로 파고듭니다. 네.
약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느껴졌던 건요. 약간 쓸쓸한 감정들 그리고 배경에서 내용에서 조금씩 어둡고 고통스러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려집니다. 이 소설을 소년이 온다 이후에 썼다고 알고 있는데 소년이 온다 역시 무거운 소재잖아요. 그 소설을 쓰고 난 작가의 힘든 감정이 심정이 주인공 경아라는 인물에 어느 정도 투영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어느 인터뷰에서 한강 작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그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쓰고 자주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이 악몽을 꾼 것도 그 연장선 상에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에서 주인공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학살과 고문에 대해 쓰기로 마음먹었으면서 언젠가 고통을 뿌리칠 수 있을 거라고, 모든 흔적들을 손쉽게 여일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나는 그토록 순진하고 뻔뻔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4.3 그 제주 사건 모두 정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불행한 사건이다 보니 소설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깊이 있게 파고들다 보면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작가가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작가의 고통이 그대로 소설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이지 않습니까? 예. 누구와 혹은 무엇과 작별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보다 강하게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죽음에 대해 우리가 모두 작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만행을 저지른 자들이 반드시 죗값을 치를 때까지 기억해야 한다는 뜻으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 작가는 이 소설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길 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랑은 우선 마지막까지 사람과 삶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마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 사랑이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어둠 속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빛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됐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 그저 환하고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지극하고 간절한 만큼 그것은 무엇보다 무서운 고통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작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몇 년 전 누군가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의 내 마음도 같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라고요. 네,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 책을 직접 읽어보면 인선의 마음 또 경아의 마음 더 나아가 작가의 마음까지도 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이 쓴 작별하지 않는다. 오늘 라디오 책방에서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